이제 미국 정부가 멈춘 지 10일이 다 되어갑니다. 셧다운이 얼마나 갈지는 왜 싸우는지를 알아야 보입니다. 알고 보니 연소득 3억 원짜리 가구가 받는 의료 보조금이 문제였습니다. 복지냐, 예산 낭비냐, 그리고 이 싸움이 길어질수록 시장엔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미국 셧다운의 진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셧다운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셧다운이 일어날 때마다 GDP 성장률이 0.1에서 0.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소비가 줄고 관광 산업 같은 분야가 타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장 반응은 셧다운이 얼마나 길게 가느냐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역사적으로 5일 이내에 종료된 경우 S&P 500 지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내외에서 움직였습니다. 사실상 증시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10일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평균 2%, 많게는 10% 가까이 하락한 사례도 있었고 그 이후 셧다운이 끝나면 하락분은 대부분 회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셧다운은 왜 일어났을까요? 겉으로는 예산안 통과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아주 구체적인 쟁점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오바마 케어의 핵심 보조금인 프리미엄 세액공제, 정확히는 그 세액공제를 고소득층까지 확대했던 조치의 연장 여부입니다. 원래 이 제도는 연방 빈곤선의 100%에서 400% 사이 소득을 가진 중저소득층에게 의료보험료 일부를 보조해주는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바이든 정부는 이 기준을 임시로 완화해 소득이 그 이상인 고소득층까지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3억 원 수준의 4인 가구가 있다면 원래 월 300만 원 넘게 내야 하는 보험료가 약 200만 원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이는 소득의 8.5% 이상은 내지 않게 하겠다는 보조금 상한선 덕분입니다. 그런데 이 조치는 2025년 12월이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이를 연장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현재 양당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양당의 주장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보조금이 종료되면 현재 2,400만 명이 받고 있는 혜택 중 약 1,500만 명이 보험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보조금 삭감 대상은 주로 중상대 고소득층이라서 실제로 보험료를 감당 못할 수준은 아닙니다. 한편 공화당은 이 보조금이 불법 이민자에게까지 흘러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케어는 원칙적으로 불법 체류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바이든 행정부가 일부 청소년에게 예외를 적용하려고 한 정도가 전부이며 아직 논의 단계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 싸움은 단순히 보험료 몇천만 원을 두고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복지를 지켜주는 수호자라는 이미지를 원하고 공화당은 세금을 막아내는 재정의 파수꾼이라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즉 이번 셧다운은 예산 싸움이 아니라 복지 확대와 재정 절감, 서민 보호와 세금 낭비라는 미국 정치의 오래된 대립 구도가 그대로 반복되는 장면입니다. 이런 정치적 성격 때문에 쉽게 타협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단기 셧다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0일 이상 길어질 경우 시장은 불안해지고 증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과거를 보면 셧다운이 종료된 후에는 결국 회복됐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지 지켜볼 일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새로운 시각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